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정의에 더하여 함수의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에서 사용이 되는 여러가지 용어들,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라던가 아니면 항등함수, 상수함수 개념까지 연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개념 일기를 보면 오른쪽 그림은 함수 f를 나타낸 것입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정의역의 각 원소 x와 그 함수값 fx의 순서상 전체의 집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표기를 잘 봐주세요.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 1, 그 다음 공역의 원소 1, 이 둘이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x를 보통 입력값들의 집합, y는 출력될 가능성이 있는 값들의 집합,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각각의 순서상을 찾아보면 x가 1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2, x가 3일 때 y가 2, x가 4일 때 y가 3이라는 출력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집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로 방향에 있는 이 x축을 정의역으로 잡고요, y축을 공역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와 하나의 변수끼리 서로 1대1로 하나씩 대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x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숫자 집합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은 숫자 말고 다른 형태들, 앞서 봤던 어떤 문화재가 속한 도시라고 보면 그 문화재를 다 모은 집합,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변수가 여러 개로 나타날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쏠 때 습도도 영향을 미치고 바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도 영향을 미치죠. 공기의 밀도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화살이 날아가서 몇 점 관역에 맞았느냐 하는 결과값으로 표현이 되면 그때는 바람이라던가 습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들 변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그때는 정의역에 속한 값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현재 이 시간에서는 보통은 실수에서 실수로의 대응을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평면 위에 점들로서 이 결과값들까지 포함한 이런 순서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면 이 좌표 평면에 나타난 이 그림을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함수의 f에서 정의역 x의 각 원소 x와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전체의 집합을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한다. 그럼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이거죠. 집합인데 그 집합을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라고 하는 이건 뭐냐? 그래프를 눈으로 표현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것을 나타내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봐줘야 됩니다. 특히 함수 yfx의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모두 실수일 때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들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정의역의 각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정의역 원소와 각각 하나의 공역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그게 몇 개냐? 오직 하나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 중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원은 이건 함수라고 칭할 수 있느냐예요. 함수라고. 정의역 원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는 하나, 두 개가 보이죠. 그러면 원 자체는 이건 함수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문제 5번, 5번에 1번도 원이 나와 있죠. 이 중에 함수 그래프인 것과 아닌 걸 골라낼 수 있어요. 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느냐. y축과 평행한 선을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함수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1대1이라는 표현하고요. 대응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1대1 AND 대응이에요. 집합으로 치면, 연산으로 치면 교집합이죠. 1대1도 되고 대응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개념 열기를 가지고 파악을 해볼게요. 다음 그림은 세 함수 FGH의 대응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F를 보세요. F는 정유역의 원소는 4개, 공역의 원소는 3개, A는 1에 대응되고 B는 3에 대응되고 C와 D는 5에 대응이 됩니다. 함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유역 원소 하나에 공역 원소 하나가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F는 함수가 맞죠. 두 번째, 함수 G의 경우는 A는 3, B는 1, C는 7, 정유역 원소 하나에 공역 원소 하나가 대응되어 있으니까 G도 함수가 맞아요. H도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정유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른 함수를 모두 찾아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일단 F는 해당되지 않아요. 정유역의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근데 지금 원소 C와 D를 보면 C도 5에 대응이 되고 D도 5에 대응이 되죠. C, D는 서로 다른 값이다. 그런데 똑같은 5에 대응이 된다. 같은 값에 대응됐죠. 그래서 F는 아니에요. 그에 비하여 G, H는 해당이 됩니다. A, B, C 함수 G에서 A, B, C가 각각 3, 1, 7 서로 다른 값에 대응되고 있죠. G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 H 함수에서 A, B, C는 각각 1, 5, 3에 대응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함수는 G와 H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1번을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찾아내세요. 자, 지금 보면 함수 G의 경우는 1, 3, 7이 대응되는 원소죠. 이 실제 대응되는 원소들만 따로 모은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치역과 공역이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원소 5가 빠져있기 때문에, 5라는 원소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서 함수 H의 경우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일치합니다. 똑같죠, 집합이. 이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함수는 바로 H입니다. 근데 이 1번과 2번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1대1이라는 표현과 대응이라는 표현을 뜻한다고요. 자, 1번에 해당되는 함수 G와 H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1대1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함수 중에서 1대1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 보면요.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값이면 대응되는 값도 서로 다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다르다예요.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다른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정의역에 속한 원소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그에 대응되는 공역의 값도 서로 달라집니다. 자, 이것도 많이 쓰는데 이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는 이 대우명제도 많이 씁니다. 대우명제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fx1과 fx2가 일치한다면 x1과 x2도 같다. 우리가 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로 대응을 했다면 이 1대1 개념은 공역의 원소에서 정의역의 원소로 대응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이 다르다의 대우명제를 쓰면 출력값이 같으면 입력값도 같다, 입력값도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1대1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함수에서도 하나가 하나에 대응된다 했으니 그때 1대1은 정의역에서 공역 방향이지만 여기서의 1대1은 공역에서 정의역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히 함수 f의 두 조건 1대1인 데다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러요. 대응이라는 표현이 뭐냐? 대응은 결국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즉,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 그러면 이 1대1이라는 표현과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함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위쪽에서 봤던 그림인데 이 1대1 대응 함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입력값과 출력값 입력했을 때 뭔가 대응돼서 나오는 값인데 이걸 거꾸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역방향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즉, 이 화살표를 반대로 한번 돌려봅시다. 자, F부터 돌려볼게요. 이렇게 반대로 돌립니다. 반대로 되돌렸을 때 F는 문제가 하나 있죠. 함수 F는 X가 정의역, Y가 공역인데 이걸 역방향으로 돌린 함수의 입장에서는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될 텐데 이 5라는 원소에서 문제가 생겨요. 역방향으로 돌렸을 때 5의 원소가 하나가 아니고 둘의 대응이 되죠. 그러면 방향을 바꾼 건 함수 2냐? 함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될까? 첫 번째 이유, 하나의 원소가 하나에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돌리려면 1대1이라는 표현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 함수 G도 방향을 돌려요. 자, 이번에는 1은 B에 대응이 되고 3은 A에 대응이 되고 7은 C에 대응이 됐는데 문제는 원소 5에 대응되는 값이 없어요.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어야 한다는데 하나가 지금 대응되지 않았습니다. F는 둘에 대응이 됐고 G는 대응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트린 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지만 방향을 되돌릴 수 있겠다. 그래서 대응이라는 표현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H를 살펴보면 1은 A에, 3은 C에, 5는 B에 대응이 되죠.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대1 대응 함수가 왜 중요하냐? 함수의 방향을 되돌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맞는 조건. 이 둘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되돌린 함수를 바꿨다는 의미로 세 번째 장에서 역함수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느냐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바로 1대1과 대응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역함수를 배우게 되면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뭔가 좀 특징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건 차후에 배우도록 할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2x이다. 이것의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값이라면 대응되는 값도 서로 다르죠. 같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찾느냐? 1대1 함수이냐 아니냐를 찾는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 앞서서 함수이냐 아니냐는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죠.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x값 하나에 y값이 반드시 하나가 대응된다. 그런데 1대1은 방향이 전환됐잖아요. 그럼 방향이 전환됐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고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어요. y값에 해당되는 것 따라갔더니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하나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에 해당되는 x값도 하나 있다는 거죠. 방향을 반대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면 돼요. 지금 보다시피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1대1 맞습니다. 두 번째,
대응함수입니까? 대응함수이냐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를 보면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공역에 해당되는 것은 실수 전체 집합이었습니다. y축. 그런데 y는 2x의 경우도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집합이 일치함으로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1대1 함수인지를 물어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습니다. y값 하나에 대응되는 x값이 몇 개가 보이죠? 한 개, 두 개 보이죠? 따라서 이것은 1대1이 아니네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함수가 대응함수일까? 이건 대응함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역이 실수 전체죠. 좌표평면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실수값 전체인데 실제 나타난 대응한 값들을 보면 항상 x축의 윗부분 혹은 원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실수 중에서 양의 실수에다가 원소 0이 더 포함된 경우입니다. 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이건 대응함수도 아니에요. 1대1도 안 되고요. 대응도 아니에요. 당연히 1대1 대응 아닌 건 맞죠. 예. 대응함수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예시를 지금 들어서 보이고 있는데 1차 함수는 1대1 대응함수이지만 2차 함수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2차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 7번은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는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뭐가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함수 f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자기 자신과 같아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이다. 자기 자신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은 1에 대응되고 2는 2에 대응되고 3은 3에 대응되고 4는 4에 대응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응이 됩니다. x는 x에 대응이 된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대응되는 이 값이 x가 대응되는 것이니까 fx죠. fx가 x하고 같더라. 이 fx를 y라고 쓰면 즉 y는 x라고 하는 직선, 이것이 좌표평면에 나타나는 직선이 바로 항등함수예요. 항등, 항상 같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항상 똑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걸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도대체 항등함수는 왜 배웁니까? 이건 함수들 사이에 새로운 연산을 만들 거예요. 그 연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있고 수에 대한 연산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수집합이 있어요. 곱셈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숫자 집합에 해당되는 것을 확대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함수들을 다 끌어모은 집합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함수들하고 함수들 사이에 연결을 해요. 입력값이 출력값으로 나타나는데 이 출력값을 다른 함수에 대응시키면 또 다른 출력값이 생기겠죠. 이렇게 연이어서 뭔가 나타나는 함수에서의 연산을 뒤에서 바로 두 번째 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걸 합성이라고 배웁니다. 자, 함수 집합에서 합성이라는 연산을 하겠다. 합성 연산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실수에서 곱셈에서 항상 똑같은 원소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1이잖아요. 그것처럼 함수를 합성했을 때 똑같은 함수를 만드는 걸 바로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 집합에서 곱셈 연산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것, 덧셈 연산에서 0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등함수이다. 그러면 이 항등함수라는 개념은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줘도 좋다고요. 자, 다음은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정의역에 속한 어떤 원소든 똑같은 공역의 원소에만 대응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원소 하나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모두 다 2에 대응된다. 1, 2, 3, 4가 모두 다 1에 대응이 된다. 모두 다 3에 대응이 된다. 특정한 하나의 고정된 값에 대응되는 함수,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직선 모양이고요.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선으로 나와요. 선은 선인데 x축과 평행한 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개념 설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8번. 이제 정답은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자, 3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이는 페이지처럼 합성함수가 무엇이냐, 함수의 합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